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 이준석 문제로 정말 이 인민무력당이나 보수나 정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큰 관심이 없는데 그냥 이준석이 누군지만 설명을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이준석을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데 힘을 합쳐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그 생각이 없습니다. 이준석을 떨어뜨리고 나경원을 당선시키겠다는 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 나경원이 이준석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국가나 보수를 위해서 나경원이 되는 게 이준석이 되는 것보다 나은 게 단 하나라도 있어요? 차라리 무슨 홍석현하고 관계는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준석보다 더 홍석현 쪽에 더 밀착되어 있는 자인데, 나경원은. 보수 중에서 지금 이준석 떨어뜨리고 나경원 밀자는 사람들 제가 볼 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나경원하고는 그래도 전화통화는 된다. 이준석이랑 전화통화가 안 된다. 제가 볼 땐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나경원이 보수랑 같이 할 것 같습니까? 가끔 립서비스용 전화나 해주고 보수파리들은 그걸로 팔아먹겠다, 그걸로 먹고 살겠다. 그거 아니고서야 도대체 나는 왜 이준석을 떨어뜨리고 나경원을 당선시켜야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냉정하게 보고 야 이거는 가짜, 조작 이렇게만 짚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누가 됐으냐 좋겠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준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이 선명해지거든요. 중간에 어정쩡한 거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장외 보수 입장에서는 이준석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나는 자꾸 나경원을 당선시키려고 뛰어다니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준석을 또 뭐 당선시킨다? 그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냥 저는 그 텔러야, 텔러.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하고 이 언론하고 가장 큰 차이가 그런데, 정치는 이른바 텔러가 아니죠. 정치인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인은 이 상황을 분석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저는 당분간은 상당 기간 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진실에 적응이 안 돼. 차라리 거짓말을 듣는 게 더 적응이 잘 되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10년 이상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졌어요. 사기에 익숙해졌고. 이건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언론 영역에서 풀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현상이 가짜라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짜라고만. 그리고 이준석이 하는 말 중에 상당수가 다 거짓말이다. 그것만 알려주는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을 떨어뜨리고 나경원을 가자,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이준석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준석이 쓴 책에서 한 가지 내용인데, 박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그 때문에 박 대통령이 스카우트해서 정치파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정치를 계속하리라는 믿음 같은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26살 때 유령 회사 하나 들고 있었던 직업도 없는 청년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봐도 박 대통령은 이준석이가 정치 계속 하겠냐, 그냥 비대위원 한 자리 하고 그만두겠지, 자기는 그렇게 봤을 거라고 지금 지레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하나의 소모품이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구에 가기 전에 자기를 데뷔시켜준 박근혜 대통령께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 책은 그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고맙다는 생각이 전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소모품으로 이용해 먹었지 않냐, 나도 박근혜라는 사람이 이용해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일 당신이 저를 정치인으로 성장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후원을 했겠죠. 근데 후원이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후원 안 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관계는 있어도 종속관계는 생기지 않았죠. 그 자기 나름대로 나나 박근혜나 서로 이용해 먹은 관계다. 피장 파장. 내가 박 대통령에게 보답할 이유 없다. 그러면 대구에서 한 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대구에서는 자기가 감사한 마음은 뭐 사적으로 갚겠니?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단 한 번도 이 작자는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보은을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게는 행운이었어요. 그래. 제가 당에서 비대위원을 했는데도 당신이 임명한 자리에 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왜 임명을 안 시켰냐. 그분과 저는 한마디로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였습니다. 야, 진짜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이를 이용해 먹었고 문창규도 이용해 먹었다. 이게 할 소리는 아니죠. 이게 인간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역사적 자산을 엄청나게 이거를 부채와 함께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까짓 그 청년 백수 하나 26살짜리 가지고 이용해 먹고 그리고 이준석 같은 그런 청년 백수가 한두 명이에요. 거기서 어쨌든 간택된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이용해 먹었다 이딴 얘기를 떠들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저 민주당 쪽에서 우파하면서 넘어와 있는 한강옥 실장이나 뭐 김경재 총재급 되는 사람이 정치 다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는 박 대통령과 뭐 윈윈을 했다 서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급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청년 백수건달을 키워놓은 사람한테 서로 우리는 이익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아 진짜 나 진짜 어디서 이런 정치를 배웠지? 애초에 저를 영입한 것도 봉사단체를 한다는 이유로 한 것이 그게 아니지. 봉사단체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우파에. 첫 이준석이 여의도에 소개를 했을 때 청년 벤처 기업가.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제가 그 당시에 청년 창업포럼 회장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구로 쪽, 테헤란밸리 쪽 애들한테 쫙 돌렸거든요. 이준석이라는 벤처 기업가 있냐?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알고 보니까 그냥 유령 회사 하나, 유령 사이트 만든 거. 청년 벤처 기업가로 소개가 됐어요. 봉사단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6살짜리 가서 봉사단체를 하기는. 자, 만일 그분이 저를 정치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직책을 주어 청와대로 불렀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요걸 이제 여의도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이제 개돼지처럼 넘어가는 거고 저 같은 사람 올 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봉사단체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봉사단체라 그랬을 때 뭐 좀 이름 있는 단체들 봉사단체. 뭐 제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은 독도 지키는 거 반크라든지 뭐 예를 들면 네임드 있는 단체를 쓰도록 하잖아요. 봉사단체. 이준석이 뭐 했는데요, 그 봉사단체를. 아무도 모르는 봉사단체였는데 이걸로 끌고 온 게 아니고 청년벤처기업가로 데려왔어요. 청년벤처기업가로 안철수 견제하려고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견제하려고. 근데 뭐 벤처기업가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저는 이제 뭐 그건 사기 수준하고 얘기한 건데 뭐 사실은 틀린 표현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벤처기업가라는 명함 들고 다녔으니까. 문제는 이제 박 대통령의 고민인데 능력 없는 26살짜리를 비대위원을 시켜서 일단은 총선 때 써먹었어요. 그리고 대선 때까지 써먹었죠. 그러니까 1년을 써먹었어요. 자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는 1년 동안 자기를 소모품으로 써먹고 버렸다 그러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1년 동안 써먹은 다음에 이 생각을 했겠죠. 이 친구가 진짜 유능한 벤처기업 가면은 지 업종으로 돌아가겠지. 근데 이 친구는 직업이 없어요.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승민이가 소개할 때 얘는 그냥 유령 사이트, 유령 회사 하고 있고요. 얘는 건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겠어요? 유능한 청년 벤처기업가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잠시 와서 사회 경험과 정치 경험 쌓고 다시 그 사업가로 가서 더 큰 사업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알고 보니 얘는 무능력자예요. 무직.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박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게 2013년도부터인데 27살짜리 무직 청년애를 써먹었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으로. 얘를 어디다가 임명합니까? 어디다가 넣어줘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청와대를 넣어준다? 비서관 떠드는데 27살짜리 무직자 청년을 어떤 비서관을 넣어줍니까? 어떤 비서관을? 비서관은 최소한 장차관하고 이렇게 정책적 거래를 하는 친구들인데 어떻게 이준석이를 비서관을 집어넣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선임행정관, 그게 2급 국장급인데 그게 실제로 비서관 밑에서 일을 다 하는 여의도 경력 최소한 15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 꾼들, 프로들, 국장급을 시켜줄 수가 없죠. 이준석이를 어떻게 국장급을 시켜줘요 이거를. 이준석이를 만약에 청와대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그냥 인턴 사원 말고는 넣을 데가 없어요. 일이 그렇게 돌아갈 수도 없고 일 자체가. 그러니까 청와대로 못 부르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디 내각에 보냅니까? 부처에 보내요? 공기업에 보내요? 어딜 가든 다 인턴이야 얘는. 인턴 직장생활 해본 경험이 없는데 아예. 이준석이 갈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당협위원장 가가지고 출마하는 거 말고는 애초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여의도에 이준석이 같은 27살짜리 무직자를 갖다 자 이용해 먹었다 치자 이거예요. 한 1년 동안. 그럼 걔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당협위원장 꽂아주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 후회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애 하나 인생 망친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는 바로 2013년 3월 12일 날 이거 자기가 노원병에다가 누가 꽂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여기 연고 있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철수 나오려고 그래요. 안철수하고 1대1로 붙을 뻔했어 이따 이준석이랑.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안철수하고 이준석이랑 35대 29 큰 차이도 안 났고 심지어 안철수하고 이렇게 야권 단일화, 저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했을 경우도 49대 39. 안철수하고 5%에서 10%밖에 차이 안 나잖아. 자 여기다가 이준석이가 원하면은 여기 나가라고 다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준석도 여기를 준비하다가 아무래도 안철수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갔을 뿐이죠. 그럼 지금 이 당시 이준석과 이번에 이제 나이 50 넘어서 최고위원 출마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조대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조대원이랑. 조대원은 지금 이 당에 들어와서 15년째 한 번도 출마 못했어요. 국회의원을.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경력 따랐을 때 이준석이보다 훨씬 많아요. 경력이. 근데 15년 동안 공천 못 받았는데 이준석은 27살 때 안철수하고 붙을 수 있는 서울 공천은 이미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다니까요. 당협위원장권도 주고.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지.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배려 안 해주면 자기가 무슨 수로 이거 당협위원장을 합니까? 27살짜리가. 그것도 경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없는 거. 근데 여기서 안 나가고 그대로 안 나갔지만은 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6년부터 출마를 합니다. 2016년에 그럼 이제 31살 때 아니겠어요? 그때 이준석이는 또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노원병에 출마를 해요. 떨어졌죠? 그리고 탄핵 이후에 바른미래당 가서 또 재보선 출마해서 또 떨어지고 지난해 총선 때 다시 돌아와서
역시 노원명 당협위원장 해가지고 또 출마합니다. 36살 동안에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3번 떨어진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조대원은 15년 동안 한 번도 못 나갔다니까요. 한 번도. 근데 벌써 똑같은 지역구에 3번을 나갔잖아요. 똑같은 지역구에. 노원명이 어려운 지역구다? 자, 그러면 홍정욱이는 어떻게 되고, 홍정욱이는 노회찬을 깨고 그 당시에 야권 단위로, 안철수는 어떻게 여기 재선을 하고, 여기가 좌익소 그리면 어떻게 홍정욱이나 안철수가 당선돼요. 어차피 지금 서울은 강남권 몇 개 빼면은 어차피 야권이 다 장악했던 때인데, 노원명 정도면 좋은 지역구죠, 상대적으로. 그럼 이 부분 대해서 누가 배려해서 이렇게 계속 자리를 유지했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유지해준 거죠, 당연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 먹고, 야, 나 이준석이다, 이용 먹었으니까 쟤 갖다 버려. 그랬으면 자기가 어떻게 노원병에 나가요, 출마를. 박 대통령이 최대한 신경 쓰고 장래성까지 봐가지고 넘겨준 게 노원명 당협위원장입니다. 이거 말고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 나이 때는. 그 경력 가지고. 그것만 했냐? 그것만 한 게 아니지. 2014년도에 새누리당 이때 사무총장 윤상현, 박 대통령 최측근 윤상현이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이준석을 앉힙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과 얘기 안 되고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집권 여당의 대통령 최측근이 사무총장 있는데 혁신위원장 임명하는데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제가 없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럼 2014년도면 몇 살이에요, 이거? 28살 때 집권 여당의 혁신위원장을 시켜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 말고는 딴 거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말고는. 청와대는 내각이나 철저하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시켜줘? 이거는 혁신위원장 이런 거는 정무직이니까. 그럼 당협위원장에다가 정무직이 있는 혁신위원장에다가 비대위원 시켜줄 수 있는 건 다 시켜줄 거야, 이준석이한테는. 근데 서로 이익을 나누는 관계?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이용하는 관계? 뭘 이용해서 뭘 얻었는데. 특히 2014년도까지 넘어올 때는 이미 이준석이 쪽에서는 박 대통령 뒤통수를 쳤을 때예요. 박 대통령이 전면전을 벌이는 세력은 통진당 세력이거든요. 그 통진당 세력하고 전면전 하면서 정말 보수에서 여러 명이 이거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했는데, 대표적으로 저 같은 사람, 왜냐면 이게 전면전 들어가니까 저 민변하고 그냥 저 법조계의 좌익들이 똘똘 뭉쳐서 통진당을 종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이 선배를 청구하는데, 저부터 뭐 조용한 대표, 무더기 이봉규까지 통진당 종북이랑 싸우다가 와그리 그냥 몇 천만 원씩 선배 나오다 말았잖아요. 그걸 나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엎어서 그랬는데, 수십 명 날라갔어요, 수십 명. 이거 이 전쟁하다가. 그때 이준석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정희를 존경합니다. 종북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극우 보수 취급하고 그 싸움 딱 빠져 있었잖아. 근데 뭘 이용을, 박근혜 대통령이 뭘 이용을 해? 올해 우리 같이 장외에 있는 사람들이 통진당 돌진하다가 무수한 좌익들을 반격받은 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상해 준 거 있나? 따지면은?